안녕하세요. 2020년도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창의 메이커스 양성과정을 맡게 된 융합교육협동조합 연미담 대표 최명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이번 학기에 개강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여성인력센터의 창의 메이커스 양성 과정이 개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수료하셔서 좋은 일자리와 지식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제3기를 맞이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수업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도 창의 메이커스 양성 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을 다루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록홈 코딩 언어를 다루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블록홈 코딩으로서는 스크래치와 엔트리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형식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스크래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블록홈 언어이고 엔트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육용 블록홈 코딩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옛날에 전산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텍스트 코딩으로 되게 어렵게 코딩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럭을 끼워 맞추는 형태로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쉽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이 되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그렇게 어린 아이들만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것들에서까지 확장성을 넓혀서 이런 먼저 블록홈 코딩 언어로서 코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간단한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로봇 코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쓸 로봇 코딩 교구로서는 빙그레스와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빙그레스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은 로봇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센서들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코딩으로 어떻게 제어를 해서 이 센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심화 작업으로는 마이크로비트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센서들이 저렇게 낮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하여서 그걸 코딩 언어로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수업 시간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한 3가지의 드론을 여러분이 다루시게 됩니다.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는 드론을 하나 다루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드키트라는 드론을 내가 직접 조립을 하고 내가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드론을 메이킹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딩, 앞에서 배운 블록홈 언어로 코딩과 연동을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코딩까지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여러분들이 보신 드론 군무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드론을 한 대의 컴퓨터로 내가 코딩 언어로 제어해서 할 수 있는 코딩까지 연계되는 드론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IoT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oT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넷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물로 연결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IoT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집에 있는 LG U+나 기가지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공지능과 IoT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텍스트 코딩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앱 인벤터라는 블록홈 언어로서 제어를 해서 핸드폰으로 우리 집 불을 제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화재 경보, 기타 여러 가지 센서들을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기반 사항들은 모두 갖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내가 메이킹을 해서 새로운 사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 때 형태가 없이는 사물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먼저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교구 재료수는 크게 3D 프린팅 펜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3D 프린팅 펜에 대한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들은 먼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화면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수업을 하게 되면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저 위에 메뉴에 보시게 되면 파티용 안경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파티용 안경은 밤에 와이어 LED를 이용해서 펜을 이용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만든 안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3D 펜으로 만든 캐릭터 용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 도구를 만들 때 보여드리겠지만 저기 나와 있는 하트가 센서 작용을 해서 움직인다던가, 그 밑에 보면 멋진 저 마릴린 먼로가 여러 가지 조명과 함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거 역시 지금 3D 펜으로 만든 작품에 LED를 끼워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트 작품과 결합해서 새로운 창작 아트를 만드는데도 3D 프린팅 펜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 펜을 만드는 시간을 배우고 나면 또 다른 형태를 만드는 작업으로는 3D 프린터를 다루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는 단순히 출력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작업으로 해서 프린터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수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도 함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팅커패드라는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여서 화면 중앙에 있는 이런 무드등 같은 예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시면 사진 같은 것들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리소페인이라는 작업도 한번 결합해서 수업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사진, 아기 돌사진, 결혼기념 사진들을 3D 프린터로 저렇게 조명도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센터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작업까지 외관을 만드는 형태의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코딩을 해서 제어를 할지 아두이노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게 되겠지만 아두이노는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코딩 프로그램을 이 아두이노에 심어서 제품에 아주 소량의 보드로 인해서 보드를 그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만든 외관 작업에 이 아두이노 보드를 넣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메이커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메이커 작품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와 간단히 맛보셨던 그런 메이커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고요. 화면 맨 옆에 보시면 여러분 라디오 듣게 되면 스피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스피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 그 다음에 스마트 휴지통, 스마트 저금통, 그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후반부에 작품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 메이커 실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VR방, AR방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로봇에 대한 메커니컬 핸즈를 만들어 봄으로써 그런 구동하는 것도 한번 잠깐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청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보청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에다 꼽는 작은 보청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블록화 시켜서 만든 보청기를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건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이런 메이커 작품을 하셔서 수료하시면서 저렇게 작품 전시회를 열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그 이상 버금가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소양 교육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디자인 싱킹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료하셔서 강사로 나가시게 되면 강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방과 후 강사를 할 때 필요한 커리큘럼 작성이라든가 제안서 작성,
그 다음에 뭐 진로 체험을 할 때 필요한 캠프 진행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갈 때 면접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시게 되면 전원 모두 저희 연미단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고 나면 꼭 강사 작업이 아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어떻게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메이커 작품들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발명 특허라든가 실용승한 등록 같은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에 필요한 법무사를 초빙해서 그런 작업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 3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펜 지도사 자격증, 무선 조종사 드론 자격증, 코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료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에 어떤 자격증을 따실 건지 선택하셔서 따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될지 취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경단녀 여성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강사 직종을 가장 많이 원하시긴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협력적 괴짜를 키우기 위해서 메이커 교육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냅니다.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해 겨울에 서울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의 메이커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또 새로운 발표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초중, 고중학교에 이런 메이커 강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원구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죠. 2018년도 개원을 해서 2019년도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와 함께 견학도 가고 거기에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실질적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5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지금 오픈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험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 가지 기자재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작업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저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에 가장 필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현재 3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나라에서 지정을 한 대학에선 학종이라든가 아니면 특기자 전형에서 소프트웨어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을 받을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노원구에도 뭐 서울여대 뭐 그런 학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증설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11번째,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 직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런 4차 산업이나 융합교육, 메이커스 교육에 필요한 강사 직종을 많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 화면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은 저희 연미단 선생님들이 회원 강사들이 직접 또 활용하고 있는, 나가서 수업하고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지금 다 올린 사진들입니다. 모든 구에 청소년 센터들이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직종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방과후 교실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모든 방과후 교실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또 4월, 5월에는 과학의 달이라 그래서 과학 행사들을 아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초, 중, 고등학교의 진로 체험, 또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형성하여서 동아리 담당 강사님들도 저희 연미담에서 많이 파견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나 학종이 많이 크게 대두되고 인해서 대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전형적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는 동아리 강사로도 많이 접근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23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강사들을 많이 수요를 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체험 부스들,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그 긴 시간 무료하게 놀릴 수가 없으니 이런 교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요즘은 지자체별로 쓰고 있는 마을학교, 그런 곳에서도 강사직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 학원이나 집에서 3, 4, 5 아이들을 만들어서 과외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 제가 칸이 좁아서 다 적지 못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곳들에서도 강사 직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요즘은 어르신분들도 이런 4차 산업 뭐 드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쪽으로 강의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딩, 가장 기초적인 코딩도 좀 필요하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업을 뚫고 판로를 만들어내는지도 수업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강사 직종이 아닌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관련 교구자재 판매업이나 지사지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인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교육센터를 개원을 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와 같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창업의 컨텐츠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작년도 수료생 분들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료생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굉장히 많은 연령층대의 분들이 같이 시작을 하셨고요. 19명이 시작을 하여서 3명이 조기 취업을 하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 18명이 전원 수료를 하셨습니다. 17명이 전원 수료를 하셨습니다. 2018년도 수료생들도 이해 못지않게 지금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3D펜 지도사 자격증 한 15분이 응시를 하셔서 전원 취득을 하셨고요. 드론 자격증도 17분이 취득을 하셨고요. 또 코딩 지도사 자격증도 14명이 응시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작년에 17명 수료하신 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지금 표로 띄워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 중에 기타란에 육아, 자영업, 조기 취업, 또 수료하시고 나서 바로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240시간의 단기간에 배우시긴 하시지만 수료하시고 나서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우시는 과목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과목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담당 과목들은 여러분이 한번 표를 쭉 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대상은 정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대학에서 특강 강사들도 많이 초빙을 해서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여성인력센터의 성인 강좌들도 많이 개설이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선배 한 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메이커 형태를 잡는 여러 가지 교구나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펜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펜이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2D에 대한
작업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D를 솔방울을 아트 작품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안에 아두이노 보드를 넣어서 3D 펜에 외관 작업을 해서 움직이는 해바라기를 만든다 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안에 조명을 넣어서 무드등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외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3D 펜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펜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이 있고요. 또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자까지 연결해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3D 펜으로 만든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보면 요건 아시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을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전원을 켜시게 되면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코딩으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집에 있는 자동 진공 청소기, 바닥으로 다니는, 장애물 피해 다니는 그런 청소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에는 코딩으로 인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넣어서 코딩을 했지만 외관은 이렇게 펜으로 얹어서 이런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외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거는 스마트 휴지통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휴지통의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내가 멀리 가면 휴지통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여긴 지금 굉장히 작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크게 좀 더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상업화해서 칼로를 개척해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휴지가 왔다는 걸 인식을 해주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휴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마트 저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 얘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스마트 저금통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무드등인데 이게 좀 화면이 좀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레이저 커팅기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드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건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기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공간의 미세먼지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여기 파란불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어느 일정한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현재 치수를 모니터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 램프로 표시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레이저 커터기라는 나무를 잘라서 외관을 만든 것인데 여러분들은 펜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고 3D 프린팅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 것들을 서로 융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창의 메이커스 양성과정 수업을 들은 한지희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 약간 좀 그런 메이커스 쪽에 관심도 많았고 코딩이나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함께 만나는 그런 동료들이랑 또 친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같이 연락을 하면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방과후 수업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드론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나갔었고요. 지금은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 골드버그 수업이라는 과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자유학기 수업을 통해서 3D 프린터나 3D 관련된 것 아니면 드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화이팅! 창의 메이커스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0회차 수업으로 하루에 4시간씩 240시간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을 하실 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과정을 다루는데 과연 공부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수년간 여러 센터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해 본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목을 나가서 혼자 개척을 해서 나가긴 상당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훑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좀 더 깊숙한 것들을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또 저희 연미담의 여러 유능하신 강사님들과 함께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